네, 두 번째 역 저희가 2차전 지역에 도착을 또 했습니다. 네. 2차전 지가 사실 굉장히 뜨겁긴 한데 또 그렇다고 다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부진한 실적과 함께 주가가 좀 많이 내린 LNF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주가 하락의 이유, 좀 부진한 이유, 네. 그리고 하반기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죠? 저한테는 2차 전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기 전에 네. 2차 전지의 오빠라고. 아닌가요? 제 옷을 합의된- 보세요. 오빠. 네. 아까 그렇습니다. 삼촌 좀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이야 뭐 대한민국의 성장 축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섭섭한 실적을 발표한 LNF가 네네. 조금 주춤하고 있죠. 맞아요. 이쪽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2분기에 30억이 나왔습니다. 좀 너무하네요. 네. 실적 보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띄용할 정도로 안 좋게 나온 거군요.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92%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이거 무슨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냥 약간 일회성 비용도 들어갔고 네. 이런 것들 들어가서 그렇다고보다 생각했는데도 좀 그거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위축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좀 소외감이 더 이래서 그동안에 다른 에코프로나 양극재들 갈 때 못 갔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나 네. 생각드는데 일단 고객사 출고가 많이 줄었고 네. 거기다가 또 재고 관리 쪽에서도 좀 약간 덜 했던 것 같고 양극재 판가도 내려갔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지난번에 양극재 업체인 LG화학 쪽에서도 우리 3분기 때 양극재 좀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전망을 해다 보니까 네. 3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실적은 좀 기대감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겠죠. 네. 많이 안 빠졌습니다. 한 4%, 5% 정도 빠졌나요? 요즘 실적 잘못 나오게 되면은 거의 뭐 10%, 뭐 잘못하게 되면 20%까지도 빠지는 상황들인데 네. 그나마 이렇게 버텼다고 봐야 될까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 거래소로 이전할 계획이 이제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LNF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무지 많죠. 네.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이것도. 네네. 그러면 그 많은 공매도가 거래소 이전으로 갔었을 때 그대로 갈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코스피 200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대로 청산을 못하고 그러니까 청산밖에 못하는 거죠. 신규 공매도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노리고 만약에 누가 매수를 한다. 네. 그러면 나는 손해폭이 점점 커집니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되겠다. 그냥 손절. 그러면 매수를 하게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코스피 200까지 혹시나 들어가기 전까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매도는 신규 공매도도 못하고 공매도도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네. 물타기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가는 게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좀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그건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이렇게 나오시면 좀 곤란하다. 곤란합니다. 네. 곤란하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한때 LNF가 그래도 어떻게 양극재 소재 쪽에 대장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에코프로한테 좀 밀린 걸까요? 한 축이었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수직 계열화. 수직 네, 계열화. 그래서 통해서 얼만큼 통제를 잘하느냐라는 네. 부분들도 이제 경쟁력에서 슬슬 차이가 나긴 시작할 텐데 그래도 LNF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조인트 벤처를 맺고 그래서 LS 그룹 쪽과 전구체 쪽도 맺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폐 배터리 쪽도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네네. 이게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같은 어떤 그룹이나 아니면 네. 같은 계열사로 딱 만들어 놓은 게 그나마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부각받는 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 잘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겠죠. 네.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게 되면 실적이 중요하겠네요. 네. 결국에는 실적 쇼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주가가 좀 빠진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올랐어요. 근데 이 기업은 온실가스 저감 설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신사업을 어떻게 2차 전지 쪽으로 하겠다고 한 건지 오늘 이 그룹주에서 이 종목만 오른 이유가 뭔가요? 오른 게 아니고요. 네.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인가요? 네. 네, 너무 섭섭한데요. 급등. 죄송해요. 예. 급등을 급등이라고 빼먹었네요. 표현해 주세요. 급등. 급등. 예. 에코프로 HN 급등.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저희가 보통 에코프로 HN 하게 되면은 환경 사업하고 거기다가 에코프로 그룹들 쪽에 나오는 설비 사업들 쪽을 그러니까 이차전지 사업하다 보면은 환경 관련된 쪽에 또 오염물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도 이제 이차전지 사업 뛰어든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그 정도 밸류
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해줬었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놀라운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리고 또 신규 사업 한다로 끝나면 안 되는 게 뭔가 구체적인 흐름들이 보여주겠죠. 근데 보니까 진천에 네. 충북이죠? 충북 진천? 네네, 진천. 맞나요? 네, 가보셨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산업단지에서 15,000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제2캠퍼스의 시설 투자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천원지 쪽에서 나오는 전액 첨가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또 양극재 용기, 어, 양극재가 용기를 냅니다. 네, 그럴 리가 양극재를 없죠. 담는 용기. 네네, 그거를, 용기. 네. 그릇처럼요. 도가니. 네. 무릎이 아프네요, 갑자기. 네. 도가니. 네. 그것부터 또 이제 중요한 게 도폰트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첨가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양극재에 들어가는 첨가제, 음극재에 들어가는 첨가제 다 하게 됐겠네요. 근데 도폰트가 뭐냐면은 왜 전극 사이에 전도가 그러니까 전자 사이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 네네. 이거를 속도를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원활하게 빠르게. 더 빠르게 되면 폭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원활하게 빠르게. 네네.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갈 정도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갈 정도의 정말 빅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럼 기존에 하는 이 온실가스 저감 설비에 대해서는 좀 차치해두고 2차 전지 쪽으로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함께 간다는 건가요? 함께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설비 업체로 봤다가 네. 2차전지 소재 쪽에 담당하는 게 있다. 물론 이제 얼만큼의 수익성을 볼지는 좀 더 체크해 봐야겠지만 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2차전지 밸류를 줘야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르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수급 쏠림 이야기가 어쨌든 계속 나왔는데요. 네. 대부분 양극재를 중심으로 올랐잖아요. 네. 다음에 또 2차 전지에 이번 같은 정말 상승 랠리가 쭉 올 때 네. 그때는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계속 가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럼 양극재를 계속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분기도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들의 예상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구리 가격을 비롯해서 비철 금속질 그리고 또 들어가는 메탈 가격들이 오히려 떨어질 걸로 봤는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실적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P 곱하기 Q에서 P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은 차라리 네. 부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좋아지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거죠. 아, 안 좋은 걸 생각하고 안 좋게 있다가 좋아지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걸 노려볼 수도 주가도 훨씬 더 반응을 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걸 노려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안 좋다 생각하고 보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배터리 메이커들이 그 공장을 짓고 기초 공장 짓고 나서 이제 장비를 발주를 할 때입니다. 네. 공장만 딱 지금 뭐 합니까? 장비가 있어야 생산하기 시작하겠죠. 그 발주를 할 타임이다 보니까 장비 쪽도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쪽은 원래대로 계속 지켜보고 장비 쪽도 지금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어떻게 오늘 관심 종목은 장비주 쪽일까요? 지난주에 뭐 로봇 얘기하다가 T 로보틱스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T 로보틱스 네. 네. 저희 관심주였던 종목. 그러니까요. 네. 엄청 잘 갔잖아요. 네. 왜 자랑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요. 예. 네. 예, 그런 것처럼 네네. 티로보틱스가 하는 게 이제 AMR이라고 하는 자율 물류센터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 이런 거다 보니까 네. 그와 비슷한 유사 사업 구조를 하는 쪽이 V1텍 오. 이런 회사도 원래 2차 전지 검사 장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우리도 장비 쪽 막 열심히 납품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도 이런 어떤 인건비나 아니면 고정비 절감하기 위해서 로봇이 필요해. 좀 해줄 수 있겠나? 하겠습니다. 손든 거죠. 그래서 회사를 인수를 해서 네. AMR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쪽도 AMR 로봇 쪽을 나가기 시작한다. 하고 하게 되면 이쪽도 T로보틱스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수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V원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해주신 V1텍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랑도 살짝 연계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2차 전지 장비 쪽이랑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최상의 종목인 거네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그냥 너무 잘 띄워드렸나요? 보자. 예, 뭘 그렇게 또 강하게 얘기는 안 되고요. 예, 또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닙니다. 한번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양극재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함께 장비 쪽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V1텍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개의 정거장에서 함께 다양한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